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넘어졌을 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과연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안녕하세요. 매일 사장하는 남자입니다. 요즘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이 난리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수영장도 지금 폐쇄 조치를 해서 새벽 수영을 할 수 없어 아침 일찍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난 김에 이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바닥에 물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들, 본인 과실로 넘어진 것 같은데 과연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수영장에 목욕탕이 붙어 있었는데, 이 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이용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관리자는 목욕탕이란 항상 물기가 존재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 비눗물 등이 있어서 더욱 미끄러질 수 있어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용자도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라는 곳은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하지 못했고, 또 그 사고 장소가 동일한 사고가 여러 건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본인만 그 다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인 부주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본인 과실을 60%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수영장 사고 중에 이 다이빙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이빙 관련된 사고의 판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펜션의 부속 건물로 야외 수영장이 있었어요. 펜션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통 이용객들이 야간에 음주 후 수영장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수영장은 별도의 펜스나 출입문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놀러 왔다 음주 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술을 먹고 이용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거나 또는 수영장을 덮개로 덮어놓는다든가, 또 당시에는 조명이 어두워서 안내 표지판이 있긴 있었어요. 음주 수영 금지, 야간 다이빙 금지라는 안내 표지가 있었는데 글자도 작게 되어 있었고 또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성인이었는데, 성인이라고 하면은 야간에 이렇게 음주 후 다이빙에 대한 위험성도 알 수 있고, 다이빙을 할 때는 수시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도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같은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책임을 인정해서 본인 과실을 85%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이빙 관련된 판례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판례는 임야에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역시 이용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경추골절, 흉추골절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고를 입었어요. 역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등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 758조 제1항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있는데, 이 민법에 의해서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용자도 다이빙은 일반 물놀이와 달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가 수심의 깊이를 미리 확인한다든가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만 30세였는데 이용자는 물놀이의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과실을 80%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보통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80% 내외로 보는 판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판례 하나도 있는데, 이 판례는 지자체에서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강에 보면 야외 수영장 많이 있잖아요. 그 같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성인용과 아동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코스 로프, 우리 수영장 가면은 레일별로 그 로프를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코스 로프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 수영장에서 6살 된 아이가 성인용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발견됐어요.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 사고로 인해서 뇌손상이 오고 사지마비와 양한 실명, 양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수영장 운영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에서는 수영장에 공작물 설치 보전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성인용 수영장과 아동용 수영장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지 성인용 수영장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수영장 수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 역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수영장은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는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을 표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가면은 보통 양쪽 벽면이나 중간쯤에 이렇게 수심의 깊이가 적혀 있어요. 이 수영장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워낙 미끄럽기 때문에 이런 안내 표지판이 많이 있어요. 주의 문구가 많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과실률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기 때문에 현장 보존이 쉽지가 않아요. 자, 본인이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하면은 지인을 통해서 현장 사진을 찍게 한다든가 또는 목격자를 확보해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하여금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률이 결정이 되고 그 과실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이나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안녕.